아, 훼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주축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2조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런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또 국회의장을 상대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윤리 규정을 시설하라는 윤리 그런 규정. 구제 조치를 청구했는데 졌습니다. 졌어요? 정말. 1심에서 아니, 진짜? 졌고요. 네. 현재 항소심 제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무슨 근거로 패소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네.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 모두에게 특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 당신에게 특정해서 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잘못된 표현이지만 개인에게 특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잘못하긴 했지만 돈은 낼 수 없다. 아니, 그걸 가볍게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쉽게 그냥 다 풀릴 일을 굳이 이렇게 법정까지 끌고 가서 그랬으면서 와, 진짜 열불 나네요.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큰 상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조심해야 된다. 아, 변호사님 죄송한데 저희 오늘 국회 촬영 보이콧 할게요. 지금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곳에서 지금 지금 거기 가야겠습니다, 저희. 네, 지금 안 되겠어요. 이거 같이 들고 가시죠, 본회의장.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번 국회 때 그 발언을 한 당사자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뭐 다른 선거를 나간다든지 범죄에 연루되든지 해서 다 떨어졌나 보다. 많은 분들이 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분들이 진짜요? 아니, 야, 그래. 정의는 살아있어요. 아니, 그래. 우연의 일치로. 예. 아, 정말 어떻게든 심판 받는구나. 아, 네. 네, 장애인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경력은 아주 짧지만은요. 원래 공익 변호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고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가장 이제 척박한 분야이면서도 가장 일이 많을 것 같다 싶은 분야가 장애인 인권 분야라서요. 그쪽으로 먼저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법도 중요하지만 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일례로 저희가 이제 많이 지원하는 장애인분들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주로 노동력 착취 사건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발달 장애인이십니다. 이분들이 신체는 건강하신데 일상적인 언어 소통은 가능하세요. 근데 사회적인 의미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10년, 수십 년 동안 임금도 전혀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장애인 연금까지 업주가 횡령해 가기도 하고 아, 정말. 정말 부하가 끓어오르는 그런 화가 나는 사건들인데 요즘 기사 보시면은 뭐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장애인 학대 사건에 그런 적극적인 수사기관의 노력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권 변호사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피해자 조력을 해야만 또 언론이 도와주고 해야 열심히 수사를 하게 되고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재판에 가도 법정형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정말. 네, 그래서 법이 다가 아니다.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실제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선의만을 기대서 장애인 차별을 극복하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향상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 세대들에게도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법으로 제도화해서 물려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법 제안을 제가 기대하고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박현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와, 막내 의원님. 보여줘, 현진. 잘해. 화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 친구당 비례대표 박현진 의원입니다.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게 법이란 마땅히 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7년에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공편의시설 중에 영화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한국 영화를 시청할 때 자막이 없어서 등장인물들의 말을 소리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청각장애인 기준으로는 이 자막이랑 보청기기 지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화면 해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내 영화관 어디를 가도 이런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교육권 제도에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속기사 지원 그리고 또 수어 통역사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지원을 받더라도 특수교육 인력 부족 때문에 이제 일부 장애 학생들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가 많이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혐오 그런 점들로 인해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설립을 하더라도 편의시설이라는 그 대가가 있어야만 겨우 설립을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또 평등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강화하고 뭔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박현진 의원님의 프레젠테이션 진짜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네, 네. 전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질문. 그러면 현진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에 그럼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자막으로 해서 만약에 비장애인과 함께 시청을 했을 때 자막으로 불편하다고 몰입 화면이 안 어려울까 보인다고. 그래서 생각한 거는 물론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면 보조 스마트 안경을 물론 지금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영화관에 3D 안경처럼? 그런 그 장비가 영화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장비들을 많이 늘려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그 관객을 위해서 뭔가 영화 스크린을 봤을 때 안경을 통해서 안경 안에서 자막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정현 의원님께서 저희 네. 사석에서 종종 저희들한테 19금 영화를 좀 보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19금 이게 여러분 아주 슬픈 일입니다. 19금 영화가 이게 화면 해설이 되지 않아서 그런 순간들을 장면을 묘사하지 잘 못하는데. 즐길 수 없다는 아니 저 혼자 개인의 의견만은 아니고요. 이제 시각장애 동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의원님 발을 약간 빼시네요. 아, 네.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였으면 그런 저는 얘기합니까? 사실 이제 상상하면 또 되니까 어렴풋이 보이잖아요. 뭘 상상해요? 어렴풋이 저는 확대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확대요? 네. 아니 네, 저는 그렇게만 또 볼 수 있으니까요. 네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각장애인 동료들은 그런 컨텐츠들을 네,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사실 영화관 오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2017년에 장애인 단체들이 그런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런 메가빵 뭐요? 땅이요, 다 말씀하세요 그냥 땅이요. 메가빵. 국내 영화관들을 대상으로 다 소송을 제기했고 어. 1심, 2심 모두 다 이겼습니다. 오. 네, 그래서 법원에서 특정 그 수용 인원이 넘는 영화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제공하도록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는다 제공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해가지고 진짜 조금 근데 이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간절한 게 뭐냐면요. 저도 혼자서 컨텐츠를 주로 보는 편이거든요. 저만의 속도로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근데 저도 비장애인 친구들과 혹은 눈이 잘 보이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요. 방구석에서 혼자 보지 않고 같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국영화진흥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또 뭐 예산을 추려 보겠다 이렇게 조금 미루고 있는데요. 소송에서도 이미 이겼고 대법원에서도 아마 이기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네. 빨리 좀 이행을 해서 권리 구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OTT 서비스 이런 데서도 영화 볼 때 일부러 한국 영화들도 자막 다 켜서 봐요. 화면 해설도 안 켜서 봐. 저도 처음에는 그냥 배리어 프리 컨텐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정말 편해요. 더 이렇게 여러 다양한 해석들로 나하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장면을 여기선 이렇게 해설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많아요. 장애인 편의 제공이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도 사실 장애인분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유모차 끄는 그
어머니. 부모님들도 사용을 하시고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여행용 캐리어도 네, 얼마나 캐리어도 자전거도 있어요. 타요.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저도 저상버스 탈 때 더 넓어서 좋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장애인 차별이나 그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장애인 권익 공공기관이 다 지방마다 다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소송을 제기해서 뭔가 권리구제를 받는다는 거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 말씀하신 그 장애인차별금지법 강화 내용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소송은 뭐 3년 내에 결판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법을 바꿔도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맞습니다.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네, 장애인 소송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정희님께서 나오셨고 어. 렛츠고. 입법 프리젠테이션 해주시겠습니다. I thought that I've been hurt before.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도 언제나 당당하게 당다라당당 비례대표 박정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애인들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법안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방송사 프로그램의 출연자 중 5%를 장애인으로 하는 You watch me bleed until I can't breathe. 장애를 소재로 한 작품들에서조차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65개와 36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의 종목 수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바꿔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세비고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감사해요. 진짜 제작진 분들이 우리 선물이에요. 아니 의장 이걸 가결하면 어떡해? 본회의장에서 채통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국회의원단 도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장할래. 네네네. 죄다 의장만 노립니다. 외로운 지금 의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장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저 사람 끌어내주세요. 네, 퇴장하시길 이런 바랍니다. 거수기들이랑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 이거 부축 좀. 자, 퇴장.